자, 6월 모평 또 한번 풀이해 봅시다. 점점 단순해지고 있어요. 지금 앞에 멘트가 지금 한 세 번째 반복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자, 일단 오늘은 조금 화면을 다르게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수 치지 마. 지금 세 번째 리핏하고 있잖아. 복습을 또 하고 있고 또 하고 있는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일단 한번 해봤는데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쌤이 중간에 이제 풀이가 더 필요한 게 있으면 칠판으로 화면을 전환하고 수업을 좀 할게요. 자, 먼저 1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도가 산경표에 그려져 있는 산경도라는 지도입니다. 산경도라는 지도인데 이 산경도에는 우리 조상들이 산줄기로 국토를 인식했던 특징이 잘 드러나 있다. 그리고 이 산경도에는 기역을 시작으로 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여기 기역 지점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산인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백두산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큰 줄기인 대간과 그 다음에 요거보다 조금 작은 줄기인 정간,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줄기 정맥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차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는 건 주로 하천의 유역입니다. 얘네들이 이 유역을 나누는 분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유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자, 그러면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역은 백두산이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의 A와 B 지점은 서로 다른 하천 유역에 속한다. 자, 여기에서 A 지점과 B 지점 서로 다른 하천 유역에 속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대간이라는 아주 큰 산줄기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 산줄기가 분수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분명히.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금강이 대간을 가로질러 흐른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화면을 확대시켜 보면 자, 금강이 어딨냐면 얘가 금강입니다. 얘가 금강인데 이게 지금 대간을 가로질러서 흐르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그리고 강이 산을 뚫고 흐르기에는 상당히 대간이라는 게 굵은 줄기입니다. 그 굵은 줄기를 뚫고 흐를 수 있는 강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디귿은 맞는 거다, 틀린 거다? 틀린 거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가서 자, 그 다음에 리을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남지방과 호서지방은 대간을 경계로 서로 구분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쌤이 호남과 호서를 나누는 거는 이 앞에 있는 호 때문에 나눠진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대간을 경계로 한 게 아니라 호남과 호서지방의 경계는 얘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금강. 금강을 기준으로 해서 금강 상류의 아래쪽이냐 금강 상류의 서쪽이냐 이거 가지고 호남 호서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 금강이 기준점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얘가 옛날 이름이 호강이었죠. 호강. 금강의 옛날 이름이 호강이더라. 그래서 얘를 기점으로 하는 거다. 그래서 리을은 틀린 말이죠. 자, 그래서 답은 기역과 니은입니다. 자, 1번이었고요.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안 넘어가노?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기후단원에 대한 한국지리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라고 해져 있죠.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얘네들도 조금 귀찮았겠지만 이번엔 글자판에서 글자 지우는 형태로 새로운 문제를 하나 내놨습니다. 자, 첫 번째 지워야 될 거.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부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봤을 겁니다. 열섬이겠죠. 열섬. 아, 글자가 마음에 안 드네요. 이래서 노트 빨리 사야 된다, 이거. 열섬. 그 다음에 두 번째, 6월에서 7월에 정체 정선의 영향으로 인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많은 비가 내리는 현상.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장마라고 하죠. 장마. 자, 그 다음에 겨울철 시베리아 기단의 주기적인 강약으로 인해서 기온의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는 현상.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사만사온이라고 합니다. 사만사온. 마우스로 글자를 쓰니까 조금 이해를 해주세요. 사만사온.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나와 있는 열섬하고 장마, 사만사온 다 지워보겠습니다. 자, 열섬.
빠이빠이. 자, 그 다음에 장마 여기 있죠? 장마 날아갔어요. 그 다음에 삼한 사온 날아가니까 남아있는 게 우리가 많이 봐왔던 거죠? 뭐냐면 높새 바람입니다. 높새 바람이더라. 자, 그러면 이 높새 바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밑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번에 하루 중 밤의 최저 기온이 25도씨 이상인 현상.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열대야라고 얘기하죠. 1번은 열대야. 그 다음에 2번에 지표면 가열에 의해서 낮 동안에 발생하는 대류성 강수를 우리가 소나기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으로 불어오는 고온 다습한 바람, 남서기류 생각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복사냉각으로 지표 부근의 기온이 상층의 기온보다 낮아지는 현상. 이게 우리가 침식분지 지형에서 주로 국지적 기후 현상으로 발생하는 기온 역전 현상이겠죠. 그 다음에 5번이 바로 높새바람일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이 높새바람이 늦봄에서 초여름 사이에 일어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사실은 추가적으로 기억해 줘야 될 건 쌤이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영서지방이 영동지방보다 기온이 높아지겠구나. 그리고 영서지방에는 가뭄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구나 라는 것도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항 가보겠습니다. 3번 문항. 자, 다음은 어느 지역에 대한 야외 활동 조사지이다. 기억에서 리을에 들어갈 옳은 답변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볼게요. 여기에 분명히 A 지역이 지금 조금 더 다시 확대 한번 시켜볼게.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A 지역이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요 아메바 모양의 표시. 이걸 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지라고 했습니다. 와지. 자, 그럼 와지라는 것 뜻이 뭐였냐면 움푹 파인 땅이에요. 움푹 파인 땅. 주변에 비해서 해발 고도가 낮은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와지가 나타날 수 있는 지형이 몇 개 없다고 했어. 화구든지 화산의 화구든지 안 그러면 카르스트 지형의 돌리네든지 요 정도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와지 형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와지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등고선이랑 크게 연관성이 없지요.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화구로 보기는 어려워요. 화구는 이 와지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 등고선이 이제 연관성이 있게,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돌리네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지금 등고선하고 좀 관계없이 그냥 와지가 있는 형태가 많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돌리네고, 그 다음에 이 돌리네가 있는 이쪽을 우리가 흔히 카르스트라고 부르는 애들인 거죠. 카르스트. 말로 할까요? 이거 완전 글자가 더러운데 그냥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엔 테스트이기 때문에 안 되면 진짜 S노트를 사야 되나 싶기도 하고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형태가 어떠냐? 기억에 지금 들어갈게. 얘는 와지니까 움푹 파였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죠. 기억에 들어갈 거는. 그 다음에 니은에 무슨 색깔의 토양이 주로 분포하나요? 라고 되어 있을 때 카르스트 지형이니까 우리가 얘는 무슨 색깔이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냐면 철분이 산화되면서 붉은색을 띠더라. 붉은색을 띠더라.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카르스트 지형으로 유명한 지역이 단양이지 않습니까? 단양 같은 경우에는 쌤이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그 이름 자체가 붉은 토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붉은 색깔 토양이 분포할 거다. 그 다음에 카르스트 지형의 주요 기반함은 석회암일 거다라는 거. 석회암이 분포한다. 자, 그 다음에 주된 토지 이용. 여기는 용식작용이 활발하고 전리가 발달하다 보니까 물이 고여있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농사는 밭농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석회암이라는 암석을 이용해서 뭐에도 쓸 수 있는 거냐면 시멘트 공업에도 쓸 수 있는 거죠. 일단은 이 정도 이해를 해주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카르스트 지형에 대해서 거의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해서 밑에 보기를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기. 어디 갔노, 이거? 오호. 지금,
그게 없어졌어요. 이 칠판 프로그램이 없어졌는데 조금 있다가 다시 켜겠습니다. 일단 설명할게요. 자, 주변보다 낮고 움푹하게 꺼진 모습입니다. 와지에 대한 설명이 맞죠?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양이 붉은색 계열입니다. 맞는 거고. 그 다음에 기반함이 현무암입니다. 맞을 리가 없지요. 맞죠? 맞을 리가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논으로 이용되고 있다. 여기가 논으로 이용되기에 유리한 조건은 아닙니다. 아까 말했다시피 여기는 배수도 잘 되는 용식작용이 활발한 지역이고 그 다음에 전리도 많은 지역이다. 그래서 답은 기역과 니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잠깐만. 자, 4번부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의 A에서 D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해져 있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이 A 지역은 우리가 흑산으로 이해를 해주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지리산일 겁니다. 지리산. 자, 얘는 지리산. 자, 그 다음에 B는 이거 사진으로 봤을 때 돌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위치상으로 봤을 때 얘가 어디냐면 설악산입니다. 설악산. 설악산이다. 자, 그 다음에 C는 제주도에 있는 거고 한라산 쪽이고 그 다음에 여기 사진 보니까 백록담이구나 화구호를 표현한 거구나 아이고 백록담이구나 화구호를 표현한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D 지역은 이 고성 쪽에 있는 거고요. 고성 쪽에 이제 중생대 퇴저감층, 퇴저감층을 표현한 거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를 한번 볼게요. 자, 기역에 C는 분화구의 함몰로 형성된 칼데라호이다. 아니지요. 백록담은 칼데라호가 아니라 칼데라호 같은 경우에는 백두산의 천지가 해당하는 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기억은 틀렸고 그 다음에 니은에 D는 고생대에 형성된 퇴저감이다. 아닙니다. 자, 여기에 경상 분지 지역에 있는 퇴저감들은 대체로 중생대 때 쌓여있는 퇴저감이더라. 그래서 고성에 가면은 이 파식대 부근이나 또는 해식의 주변에 공룡 발자국이 찍혀있다라고 얘기를 한 게 몇 번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그세. 자, A는 B보다 식생 밀도가 높다. 흑산이 돌산보다 식생 밀도가 높다. 맞는 말이겠죠. 그 다음에 리을에 자, B는 자, 설악산의 돌산의 기반함인 B. 얘가 뭐냐면 화강암이죠. 화강암입니다. 중생대 때 관입한 화강암일 거고. 자, 그러면 이 화강암이 C의 백록담 주변에 있는 현무암에 비해서 형성 시기가 이르다. 당연히 맞는 거겠지. 현무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생대 때 만들어진 거고 화강암은 중생대 때 만들어진 거니까 답은 디귿과 리을이 될 겁니다. 방송사고로 인해서 지금 계속 한 문제씩 잘라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쌤이 10시 40분쯤 시작했는데 지금 시각 1시 반입니다. 아주 즐겁네요. 여러분들 1회까지 하는데 시험을 다음번에 9월 달에 성적이 떨어진다. 각오하십시오. 복도에서 매질 당할 각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자, 5번의 표는 호남 지방의 답사 일정을 정리한 것이다.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의 A에서 E 중에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A, B, C, D부터 구분해 볼게요. 자, A 지역은 우리가 전주라고 불리는 지역이고 그 다음에 B 지역은 고창입니다. 고창. 아까는 막 처음에 쌤이 할 땐 칠판에도 쓰고 이랬는데 이제 포기입니다. 여기서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영광입니다. 영광. C는 영광이다. 자, 그 다음에 D는 이제 우리가 땅끝 마을이 있는 해남 지역이죠. 해남이다. 자, 그 다음에 E는 남사르 습지가 있는 순천만이 있는 순천입니다. 순천. 자, 그리고 옆에 가나다 일정에 맞춰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자, 슬로시티로 지정되어 있대요. 그 다음에 전통 한옥마을이 있대요. 그러면은 얘는 전주겠구나 라고 이해해주면 됩니다. 전주 지역이구나. 자,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 그 다음에 지역 특산물인 굴비를 시식할 수 있다. 영광 지역을 얘기하는 거겠네요. 자, 그러면 가는 A, 나는 C. 그 다음에 남사르 습지로 등록된 연안 습지가 있다. 여기에서 이 5가지 중에 남사르 습지가 있을 지역은 순천이겠죠. 그러면 에이스가 돼버렸네요. 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항 가겠습니다. 이게 잘리면 쌤은 오늘 이걸로 끝을 낼 겁니다. 이게 저장이 안 되면. 자, 갑니다. 자, A입니다. 이거요. 예. 누가 뭐 보면 놀리겠죠? 가볼게요. 자, A 지역에 나와 있는 거. 여기 보면은 습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하천 주변에 이제 이 지역에 습지가 주변에 있는 걸 봤을 때 A는 범람의 영향을 받는 곳이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면 돼요. 범람의 영향을 받는 곳이구나. 그 다음에 B는 이게 과거에 돌아나갔던 길입니다. 과거에 하천이 돌아나갔던 길인 구하도 지역인 거고, 구하도 지역인 거고,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때 요 C 하천 건너에 있는 여기, 요쪽하고 같이 과거에는 연결되어 있다가 이 하천이 흘러가는 과정에서 절단된 부분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절단이 되어서 만들어진 지형이 C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D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게 하천이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지점이니까 이 D 지점이 무슨 사면이 되냐면 공격 사면이 돼요. 공격 사면이. 우리가 이 공격 사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측방 침식이 일어난다 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측방 침식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쪽이 보면은 아래쪽에 있는 지역에 비해서 등고선의 간격이 상당히 좁습니다. 이 지역이. 이 지역 지금 D 지역이 상당히 등고선 간격이 좁아요. 이 말은 얘는 아주 급한 경사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D 지역은 주변의 밑에 있는 부분에 비해서 급경사 지역이다. 그리고 이 급경사가 만들어지게 되는 이유는 이 D가 무슨 사면이기 때문에 공격 사면이기 때문에 측방 침식을 받아서 깎여 나갔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고, 물론 이 D라는 급경사의 절벽이 높이가 한 50m 이상이 됩니다. 50m 이상이 되는데 이 50m를 점프해가지고 물이 깎았다 이건 아닌 거고요. 사실은 이런 거예요. 요런 식으로 있던 잠깐만요. 다시 그릴게요. 자, 요런 식으로 있던 옆에 밑에 있는 것처럼 요런 식으로 있던 언덕에 여기 하천이 돌아나가는 과정에서 이 아랫부분을 측방 침식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변했냐면 시간이 지났을 때 요런 형태로 변했겠죠. 요런 형태로 변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윗부분이 이제 어떻게 되겠냐면 중력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결국엔 시간이 지나면은 밑에가 비어있고 위에는 무거운 돌이 있다면 중력에 의해서 얘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결과로서 만들어진 게 급경사, 지금 현재로서의 이런 급경사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얘가 측방 침식으로 인해서 급경사면이 이루어졌다는 말이 완전히 틀린 말도 아니기 때문에 맞다고 봐주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한번 볼게요. 자, A는 하천에 의한 퇴적 지형이다. 맞는 말이죠. 아까 쌤이 얘기했잖아요. 이 주변에 습지가 있기 때문에 A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고 했냐면 범람, 하천의 범람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넘치는 과정에서 분명히 퇴적 현상은 일어날 거다라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의 C는 하천에 의해 절단되고 남은 구릉이다.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의 D는 하천의 측방 침식으로 인해 형성된 급사면이다. 아까 얘가 공격사면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 공격사면이다 보니까 측방 침식이 일어났다 라고도 얘기했습니다.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리을의 B는 이 구하도 부분은 밑에 있는 A에 비해서 침수 가능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해발 고도가 더 높습니다. B 지역이 해발 고도가 더 높고 그 다음에 하천과의 거리도 더 멀기 때문에 B가 침수 가능성이 높다는 말은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겠죠. 자, 그래서 리을은 틀렸고 답은 기역, 니은, 디귿 4번이 될 겁니다. 7번 문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다시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자꾸 누군가가 실수를 하고 컴퓨터가 안 도와주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예, 볼게요. 자, 7번의 표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의료기관 수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되어 있는데, 자, 나와 있는 지역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하나, 여기 있는 애가 대구, 그 다음에 얘가 대구,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위에 있는 애가 구미, 얘가 구미, 그 다음에 얘가 의성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제 이 도시 간의 계층이 이제 계열화되어야 되는데, 대구가 제일 높은 애, 그 다음이 구미, 그 다음에 제일 여기서는 낮은 애가, 계층이 낮은 애가 의성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ABC부터 한번 해결해 볼게요. 자, ABC의 중에 A는 가장 병원 종류의 숫자가 제일 적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도시 계층 중에 제일 낮은 순위다 이 말이죠. 그러면 A가 어느 지역일 거냐면 의성일 겁니다. 그럼 A가 의성이기 때문에 몇 번 보기 날라가겠냐면 1번 보기는 날라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와 C가 있을 때, 자, 이 B 지역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로 많고 C가 제일 병원 숫자가 많아요. 그러면은 제일 계층이 높은 대구가 C일 거고, 그 다음에 B는 중간 계층인 구미일 겁니다. 그럼 이걸 고려해 봤을 때 2번 보기에 구미는 대구보다 인구가 많다. 틀렸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C는 A보다 중심지 기능의 수가 적다. 자, C는 A보다 중심지 기능의 수가 적다. 자, 지금 보세요. 대구가 의성보다 중심지 기능의 수가 적을까요? 여러분들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대구에 영화관이 많을까요? 의성에 영화관이 많을까요? 대구에 훨씬 더 영화관 같은 게 많겠죠. 그래서 이쪽이 잘못됐다는 게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와 나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 나는 의원이나 종합병원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의원 종합병원 중에 당연히 계층이 높은 애는 종합병원일 거다. 그러면 종합병원은 의원에 비해서 숫자가 적겠죠. 그래서 가는 종합병원, 얘는 종합병원, 그 다음에 나는 의원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밑에 4번 보기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의원은 병원보다 의료기관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범위가 넓다. 자, 과연 의원이 병원에 비해서 범위가 넓을까 이거예요. 자, 우리가 중심지 체계를 공부할 때 공간 범위는 고차 중심지가 저차 중심지보다 넓다라고 여러 번 얘기를 했고 정리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의원이 고차예요? 병원이 고차예요? 라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똑바로 공부를 했다면 분명히 병원이 더 고차예요? 라는 게 나올 거예요. 병원이 더 고차고 의원이 더 저차다. 그러면 의원이 병원보다 공간 범위 넓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종합병원은 의원보다 최소 요구치가 크다. 이 최소 요구치라는 거는 당연히 마찬가지 공간 범위처럼 고차가 저차보다 최소 요구치가 큰 거죠. 자기가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이게 최소 요구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차가 훨씬 더 최소 요구치가 작을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답은 5번이 맞는 거더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8번 문항 가보겠습니다. 자, 8번 문항, 요거 조금 까다로웠던 문항인데,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충청권의 시도별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져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충청권에 있는 애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떠올려 봐야 돼요. 충남.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충북. 그 다음에 이제 대전. 그 다음에 이제 남아있는 데가 얼마 전에 만들어진 도시죠? 세종. 이렇게 네 곳이 충청권 안에 들어가 있는 시도별일 거다 라고 이해를 해주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가나 다를 비워놨고 충북은 줬어요. 그러면 이제 가나다가 각각 충남인지 대전인지 세종인지 이거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판단의 기준을 삼을 수 있는 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노년 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총 인구입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제일 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총 인구일 겁니다. 왜 그러냐? 충남이 대전보다 인구가 더 많아요. 충남이 210만 정도 되는 거고 대전이 140만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종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도시이기 때문에 이 세 개 중에는 가장 숫자가 적습니다. 인구가 제일 적어요. 그러면은 나가 이제 세종일 거다. 그 다음에 조금 가와 다 중에 인구 규모가 작은 다가 대전일 거다. 얘가 대전. 자, 그 다음에 제일 인구 규모가 큰 가가 충남일 거다라는 게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럼 가는 충남, 나는 세종, 다는 대전. 이렇게 잡았을 때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가보겠습니다. 가는 대전, 다는 충남이다. 맞는 말인가요? 틀린 말이죠. 가는 충남, 다는 대전이다. 반대로 된 거예요, 서로. 그 다음에 2번에 나는 충북보다 청장년층 인구가 많대. 자, 인구 비중이 아니라 인구입니다. 그러면 얘는 총 인구를 고려해줘야 되는 건데, 자, 절대적으로 이 세종인 나가 충북에 비해서 총 인구가 월등하게 적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세종 지역의 청장년층 비중이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높다. 예를 들어서 뭐 거의 90이다 라고 잡는다고 쳐도 충북에 있는 청장년층 인구보다 많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다는 총부양비가 가장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총부양비라는 거에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아야죠. 총부양비는 노년 부양비 플러스 이제 유소년 부양비입니다. 노년 부양비 플러스 유소년 부양비인데, 사실은 이 값을 여러분들이 비교를 해봤을 때 이 다 지역이 총 부양비가 그렇게 높은 지역은 아닐 겁니다. 왜냐면 유소년 부양비가 20이 채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노년 부양비도 15도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얘는 해봤자 얼마 정도밖에 안 되냐면 30 몇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다가 총 부양비가 가장 높다는 말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걸 바르게 정리를 해본다면, 가장 높은 데는 충남이 될 거고요. 총 부양비가 높은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종, 그 다음에 충북, 그 다음에 가장 총부양비가 충청권에서는 제일 낮은 데가 대전.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걸 조금 더 편법으로 푸는 방법도 있는데, 이 여기에서 지금 주어진 지표가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이기 때문에 총부양비는 얘네 둘의 합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이 0에서부터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이 0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중심점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총부양비가 커지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그 그래프마다 상황이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렇게 추천하는 거 아니고, 자기가 풀다가 이게 머릿속에 떠오르면 충분히 써먹을 수도 있다. 이 유소년 부양비, 노년 부양비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여기 0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총부양비가 커진다라는 것도 뭐 센스 있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4번에 노령화 지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노령화 지수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한번 식을 생각해 보면 유소년 인구 분의 노년층, 유소년 분의 노년층 곱하기 100, 이게 노령화 지수인데, 사실은 얘는 이 그래프에서는 뭐로 볼 수 있냐면 이 그래프에서는 기울기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중에서 기울기가 제일 급한 지역이 노령화 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그럼 제일 급한 애가 바로 충남이죠. 얘가 맞는 겁니다. 맞는 거고 4번이 답인 거고, 그 다음에 5번에 세종은 노년층 인구가 유소년층 인구보다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종만 따로 딱 봤을 때 얘는 유소년이 20한 7% 정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노년이 한 16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노년층 인구가 유소년층 인구보다 많을 수는 없겠죠. 맞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될 겁니다. 자, 9번 문항입니다. 자, 9번 문항은 여러분들이 좀 귀찮아하는 유형 중에 하나죠. GIS죠. 그래도 GIS 유형 중에 좀 단순한 형태로 나왔기 때문에 그냥 조건대로만 가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도로와의 거리가 100m 이내여야 한다라는 조건에 맞지 않는 곳 지워보겠습니다. 자, 도로가 여기 굵은 애고, 그러면 여기서 100m 이내라니까 요 쌤이 지금 빨간 색깔로 체크한 요 지점 안쪽에 들어가야만 이제 첫 번째 조건에 맞는 애겠죠. 그러면 이 조건을 벗어난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A라는 아이가 날아가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주거용지여야 한다. 그럼 여기에서 맨 왼쪽에 보니까 주거용지는 무슨 색깔로 되어 있냐면 흰색으로 되어 있어요. 음영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음영이 들어가 있는 부분에 있는 B와 C를 날려버리면 이제 첫 번째 1번만 가지고도 세 가지가 날아갔습니다. A, B, C 다 안 되더라 라는 것. 그 다음에 2번에 후보지에 접한 8개의 면과 후보지와의 해발고도 차이가 모두 10m 미만이어야 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D 후보지의 해발 고도는 21m이고 이 주변에 있는 애들이랑 10m 이내여야 되는데 차이가. 그런데 48m도 있고 33m도 있는 걸 봤을 때 D는 조건에 맞지 않는 거겠죠. 10m 이상 차이가 나는 곳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지점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 지점의 해발 고도가 16m인데 주변에 보니까 25, 21, 21, 24, 19, 12, 11, 12. 자, 10m 이상 차이 나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모든 1번, 2번 조건을 다 만족하는 시설의 입지 지역은 5번인 E겠네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항 가보겠습니다. 10번 문항 상당히 좀 쉬운 부분인데 일단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이 지역은 고위 평탄면이다. 그 다음에 이 지역에서는 동계 스포츠의 중심지로 이 지역이 성장해서 2018년에 동계 올림픽이 개최되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지형이 어디냐면 당연히 우리가 평창이겠네요. 평창. 자, 평창의 고위 평탄면 하면 아마 여러분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영동과 영서를 나누는 기준이 되기도 하는 대관령. 이 대관령 지역이다. 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밑에서 이제 평창을 찾아야지. 이거 기껏 평창인 건 아는데 밑에 지도에서 못 찾으면 이제 말짱황이죠. 이 문제가 원래 스타일이 그렇죠. 그래서 쌤이 항상 얘기하는 게 한국지리는 위치를 알아야, 지역의 위치를 알아야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다. 다만 위치를 모르면 거꾸로 반을 날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가볼게요. 자, 여기에서 A가 어디냐면은 강원도청의 소재지입니다. 춘천 지역, 닭갈비로 유명한 데죠. 네. 자, 그 다음에 B는 이제 인제라는 곳인데, 인제가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인식이 됐으면 좋겠냐면, 우리나라 최초의 남사르 습지 1호, 남사르 습지 1호인 대암산 용늪이 있는 곳이다. 남사르 1호인 대암산 용늪, 여기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C 지역은 강원도 내에서 인구 최고로 많은 곳, 인구가 엄청 많은 곳이다. 강원도 내에서 많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지역이 기업도시이자 혁신도시이다. 기업이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설치한 도시도 있고, 그 다음에 공공기관이 이주해서 만들어진 혁신도시도 자리 잡고 있는 곳, 여기가 바로 강원도의 원입니다. 원주겠죠. 이 지역은 원주다. 원주. 자, 그 다음에 E는 이제 우리가 그 과거에 석탄으로도 유명했던 탄광 지역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 지역에 고생대 석회암도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여기가 어디냐면은 이 조그마한 태백입니다. 태백.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D가 이제 그러면 어디겠어요? 문제에 해당하는 평창이겠죠. 항상 평창 쪽은 생김새가 호랑이 머리통, 호랑이 몸통 쪽이다 라고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기 이쪽이 호랑이 꼬리라면 얘가 호랑이 몸통이다 라는 거. 그래서 답은 4번. 자, 그 다음에 11번 문항 가보겠습니다. 11번 문항.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두 지역의 상주 인구와 주간 인구를 나타낸 것이다. 가나 지역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는데, 이 지도상에서 위치가 어딘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서울인데 서울의 가장 센터 지역, 색깔 바꿀게요. 가장 센터 지역인 얘는 중구일 거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게 중구라는 걸 알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서울의 도심이다 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좀 자주 안 나오던 데인데 나왔어요. 강남 3구의 오른쪽에 있고 한강의 동쪽에 있다라고 해서 이 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강동구라고 얘기합니다. 강동구. 누구 이름 같네. 자, 강동구인데 이 강동구 지역은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을 때 외곽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노원구 비슷한 곳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가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왼쪽에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주 인구에 비해서 뭐가 진짜 많아. 주간 인구가 진짜 많아요. 그러면은 이 지역은 사람들의 유입이 정말 많은 도심이구나. 그리고 옆에 위치에서 봤을 때는 중구구나 라는 게 인식이 되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나 지역은 상주 인구에 비해서 주간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그럼 이 지역은 낮에 통근 통학으로 인한 유출이 많은 데다. 그리고 이 옆에 지도에서 봤을 때는 강동구 외곽 지역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기를 보겠습니다. 기억, 가는 통근, 통학 유입 인구가 유출 인구보다 많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입니다. 왜? 주간 인구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나의 주간 인구 지수는 100보다 높다 이래 됐는데, 자, 주간 인구 지수라는 걸 구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구하는지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상주 인구 분의 주간 인구 곱하기 100입니다. 상주 인구 분의 주간 인구 곱하기 100. 자, 그러면 이걸 고려해 봤을 때 이 나라는 강동구 지역은 주간 인구 지수가 100 미만이겠지요. 왜? 오히려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에 비해서 더 적은 지역이지 않습니까? 니은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가는 나보다 상업지의 평균 지가가 높다. 자, 도심이 당연히 외곽 지역보다는 상업지 평균 지가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자료지만 쌤이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저기 중구는 아니지만 종로에 스타벅스가 평당 1억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평에 1억 5천만 원짜리 땅이 있는 곳, 그런 데가 도심의 이제 땅값인 거죠. 그 다음에 리을에 나는 가보다 시가지의 형성 시기가 이르다. 사실은 도심이 가장 먼저 중심 지역에서 성장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리을은 틀린 말이다 라고 했을 때 답은 기역과 디귿 2번이 될 겁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지도는 가에서 다 신재생 에너지의 지역별 생산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놓고 새 에너지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고 했는데, 가에서 다는 각각 수력, 풍력, 태양광 중에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신재생 에너지 문제 나왔을 때는 조금 유형화 시켜 놓을 필요가 있어요. 수력은 주로 어디가 많을 거다라는 것을 유형화 시켜 놓을 필요가 있냐면, 수력은 이제 산지가 많은 쪽, 강원도, 그 다음에 충북, 강원, 충북 이런 데가 많을 거다라고 이해를 좀. 아이고 글자 보소. 지금 집에 가고 싶어서 그래요. 자, 강원도, 충북 요 정도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 글자 갖고 트집 잡을까봐 열심히 또 써보긴 할 건데 마우스로 하는 거라서 잘 안 됩니다. 진짜 이거 패드를 사야 되나? 패드만 살까? 충북.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력에서 여러분들이 유의 있게 생각해 줘야 될 거는, 무슨 도는 거의 수력이 발달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제주. 제주는 수력이 발달하기가 어렵다. 왜냐면은 현무암이라는 것을 기반함으로 삼고 있는데, 얘가 전리가 발달하다 보니까 배수가 너무 잘 돼서 이제 사실은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주는 화산체 자체가 밑에 부분이 순상 화산체잖아요. 윗부분만 정상 화산체고 백록단 주변만. 그러다 보니까 경사 급변점이 사실 잘 없어요. 원래대로라면 이제 수력이라는 게 높이 차이를 이용해서 발전을 해야 되는 건데, 제주도는 크게 높이 차이가 나는 곳도 없을 뿐더러 물조차도 사실은 지표에서 찾기가 힘든 부분. 그래서 수력 발전이 거의 안 되는 지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풍력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을 때, 얘는 강원이나 제주 요런데, 강원의 산간 지역이나 제주, 그 다음에 겨울철에 바람이 센 지역인 서해안 쪽 요런 데가 풍력 발전이 발달할 수 있는 곳이더라 라는 거. 그 다음에 태양광은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빛고울 근처입니다. 말 그대로 빛고울 근처. 어디 근처냐면 광주 근처. 광주 근처가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광주 주변이니까 당연히 어디도 많고, 전남도 많은 거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보기에서 가나다 한번 보겠습니다. 가는 강원이 많고 충북이 많아요. 왜? 전남 지워져 버렸네요. 예, 전남. 자, 그 다음에 여기 가는 충북, 강원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제주가 거의 없어요. 그럼 얘는 뭐냐면 수력입니다. 가는 수력.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전남 근처에 많지요. 전남 근처에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는 이제 뭐냐면 우리가 태양광 쪽이라고 이해해 주면 될 것 같고, 태양광.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서 강원 많고, 제주 많고, 그 다음에 서해안 쪽 좀 많고, 그러면 이게 남아있는 풍력이겠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밑에서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가는 바람이 지속적으로 많이 부는 지역에서 생산이 유리하다. 가는 수력인데 설명은 풍력 이야기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태양광은 일조량이 많은 지역에서 생산이 유리하다. 맞는 거겠죠? 그 다음에 디귿의 풍력인데 낙차가 크고 유량이 풍부한 지역에서 생산이 유리하다. 이건 수력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 다음에 리을의 풍력은 태양광보다 에너지 생산 시 소음이 많이 발생한다. 풍력 관련돼서는 자꾸 나오는 보기 중에 하나입니다. 소음이 상당히 심하다는 거. 풍력 발전기의 그 팬이 돌아가는 소리가 생각보다 많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음 문제. 그래서 답은 니은, 리을이 맞다. 4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문제를 가보겠습니다. 자, 13번 해안지형과 관련된 문제네요. 자, 일단은 얘기는 고맙게도 각 지형이 뭔지 이름까지 다 써줬어요. 여러분들 이거 점수 받아가세요 라고 했는데 이걸 또 토해낸 새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가볼게. 자, 기억에 갯벌은 현재보다 해수면이 낮았던 빙기에 형성되었을까요? 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해수면이 낮아지면 갯벌이 과연 갯벌일까요? 아닐 겁니다. 육지화되어 있었을 겁니다. 알겠죠? 과거 빙기 때 갯벌이 발달해 있는 서해안 지역은 바다가 아니라 육지였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해수면이 상승한 후빙기 또는 간빙기에 형성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고요. 물론 현재 시점이기 때문에 후빙기에 형성됐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C는 B의 모래가, 자, C는 해안 사구인데 해안 사구는 사빈의 모래가 누구에 의해서? 바람에 의해서 운반 퇴적되어 형성되었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얘기한 적도 있는데 이건 뭐 보기에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이 C에 있는 입자 크기가 C의 알갱이가 C 쪽의 알갱이가 B 사빈 쪽 알갱이에 비해서 사빈 쪽 모래 알갱이에 비해서 크기가 어떻다라고 얘기했었냐면 이 B 쪽의 알갱이가 훨씬 사빈 쪽의 알갱이가 더 크다. C는 알갱이가 작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람에 날릴 수 있을 만한 크기여야 되기 때문에 작을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다음에 디귿에 자 해식에는 수심이 얕고 여기서부터 글러 먹었네요. 파랑 에너지가 분산된대. 해식에는 해안의 침식 지형입니다. 해안에 침식이 자주 일어나는 데는 파랑 에너지가 분산되는 데가 아니라 파랑 에너지가 집중되는 곳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디귿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비는 갯벌보다 퇴적물의 평균 입자 크기가 크다. 맞는 말이죠. 사비는 모래. 그 다음에 갯벌 같은 경우에는 주로 점토질이나 실트질이죠. 점토질 토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모래 쪽이 알갱이 크기가 크다, 입자 크기가 크다라고 하는 게 맞는 거. 그래서 답은 니은과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14번 문제. 가에서 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도에 A에서 C 중에 골라라 이랬는데 자, 일단은 가나다의 제조업 업종별 종사자 수 비율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의 특성을 한번 차이를 한번 볼게요. 자, 지금 가 같은 경우에는 절반 정도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1차 금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1차 금속이라는 게 사실 모두 다 그건 아니지만 1차 금속이라는 게 모두 제철은 아니지만 그래도 대체로 우리가 1차 금속 비중이 높은 데는 제철을 하는 곳이다 라고 이해하고 있는 게 더 편합니다. 물론 통계 자료상으로 봤을 때 1차 금속 안에는 다른 금속을 만드는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대체로 제철소 있는 곳이 1차 금속 비중이 높다는 거.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뭐가 상당히 비중이 높냐면 자동차. 그 다음에 이 벽돌 모양이 기타 운송 장비예요. 그럼 기타 운송 장비라는 건 쌤이 뭘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했냐면 배나 비행기 만드는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비행기 만드는 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생각해 주면 되냐면 배 만드는 데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배를 만드는 곳, 조선소가 있는 곳 이해를 해주면 되는 거고 그럼 자동차도 발달해 있고 배 만드는 것도 발달한 곳이다. 나는. 그 다음에 다는 기타 기계를 만든다. 이 기타 기계라는 게 뭐냐면 공장에 사용되는 장비들. 공장에 사용되는 기계 있죠. 다른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기계들을 제작하는 게 기타 기계인데 이게 상당히 높은 데다라는 걸 잡아놓고 밑에 한번 지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에 A 지역이 어디냐면 이 호미곶이 있는 포항이죠. 포항이더라. 포항. A는 포항. 그 다음에 B는 우리가 지역 내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이 가장 많은 지역인 울산. 자, 그 다음에 C는 여러분들이 이거 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마산, 창원, 진해가 통합된 창원입니다.
C는 창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포항, 울산, 창원을 각각 위에 자료에서 연결을 해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6월 달에서는 지금 연결 수준에서 끝났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게 연결하는 걸 더 추가해서 밑에 보기에 글로 더 뭔가를 물어볼 수도 있는 겁니다. 충분히. 원래 스타일 자체가 6월 달 응용해서 그런 식으로도 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위치랑 매치를 시켜 놓으세요. 일단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밑에 나와 있는 포항, 울산, 창원 중에서 제철소가 위치한 가는 뭐겠어요? 포항이겠죠? 포항. 자, 그러면은 가가 A. 그 다음에 나는 자동차 공장도 있고 조선소도 있는 데였어. 그러면은 밑에 있는 지역 중에 울산이겠죠? B.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애도 있고 모르는 애도 있을 겁니다만 기타 기계, 뭔가 공장에서 사용되는 장비를 잘 만드는 지역이 어디냐면 창원입니다. 창원. 그래서 답은 C. 그래서 A, B, C라고 해서 답은 1번이 될 겁니다. 1번이 됩니다. 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15번 가겠습니다. 15번. 대망의 기호입니다. 자, 2점짜리인데 상당히 좀 까다로웠던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일단은 하나씩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 자료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놨는데 자, 기후 자료가 두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계절별 강수량, 또 하나는 최난월 평균 기온과 최한월 평균 기온 이걸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해 줘야 될 게 일단은 다음에 위치겠죠? 위치 한번 볼게요. 자, 하나 여기 있는 얘는 울릉도. 그 다음에 얘는 안동.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지점은 장수.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지점은 목포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네 지점을 여러분들이 각각 최난월, 최한월 평균 기온으로 그 다음에 또는 강수량으로 구분을 해봐야 됩니다. 얘는 좀 귀찮게 각각 이게 기호가 다 달라요. 가나다라로 나눈 애도 있고 A, B, C, D로 다 나눈 애도 있고 그러면 각각 다 비교해봐야 됩니다. 일단 하나씩 해볼게요. 먼저 강수량 쪽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수량 쪽. 자, 지금 A, B, C, D 중에 가장 강수가 계절별로 고르게 내리는 애가 B예요. 자, 근데 밑에 나와 있는 네 가지 장소 중에 가장 비가 고르게 내리는 데가 어디냐면 울릉도입니다. 얘는 계절별 강수의 차이가 크지 않은 지역이다 라고 여러 번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계절별 강수의 차이가 작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해양성 기후를 띠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얘는 계절별 차이가 클 수가 없는 겁니다. 계절별로 고르게 내리는 거예요. 겨울에도 그래서 강수량 자체가 상당히 많은 데더라. 그래서 울릉도는 겨울철 강수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특수한 가옥 구조로서 우대기를 설치하더라.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와 C와 D를 구분을 해 봐야 하는데 자, 이제는 한번 볼게요. 자, A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네 가지 장소 중에 강수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C는 세 번째로 많고 B를 제외하고 울릉도를 제외하고 그 다음에 D는 강수량이 가장 적은 데더라 라고 했을 때 일단 가장 적을 곳을 찾아볼게요. 자, 이 네 가지 장소 중에 강수량이 가장 적을 곳은 안동입니다. 왜 그러냐? 안동의 전체적인 지형이 이제 분지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요. 안동은 전체적인 지형이 분지 스타일을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 마치 이제 이 근처에 있는 대구처럼 비가 적게 온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됩니다. 어느 정도냐면 대구가 1064mm일 때에 안동이 1066mm 내립니다. 안동이 1066mm 정도밖에 안 내리는 지역이다 보니까 이 네 가지 장소 중에는 가장 강수량이 적은 거다. 물론 이 1066이라는 걸 다 외울 수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 쌤이 기후 설명하면서도 계속 얘기하지만 전체적인 지형의 형태를 봐주는 게 맞습니다. 분지 지형은 대체로 다른 데에 비해서 강수량이 좀 적은 편이더라 라는 거. 그리고 플러스 얘는 내륙이죠. 맞죠? 내륙이더라. 분지에다가 내륙이니까 강수량이 적을 수밖에 없더라 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A와 C, 목포와 장수를 구분해야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은 해안가에 있는 목포가
더 강수량이 장수보다 많을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뭘 생각해 줘야 되냐면 이 장수라는 애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장수는요,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진안고원이라는 고원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럼 말 그대로 고원이니까 얘는 주변보다 해발 고도도 높은 데예요. 그 다음에 이 진안고원의 위치적 특색이 어떻냐면 위치적 특색이 소백산맥의 서사면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해를 해줘야 되냐면 이 장수라는 지역이 북서풍이 불어도 바람 바지 사면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 남서계절풍이 불어 남서기류가 유입이 돼도 충분히 바람 바지 사면이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얘가 위도 때나 해발 고도에 비해서는 강수가 많은 데입니다. 강수가 좀 많은 데다. 어느 정도냐면은 1400mm, 1460mm 정도 됩니다. 1460mm 정도 되기 때문에 이 A 지역이 이제 우리가 장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A는 장수. 그 다음에 있는 남아있는 C가 이제 목포인데 문제는 목포가 강수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 목포가 강수량이 한 1100mm 정도 됩니다. 1100mm 좀 넘어요. 1100mm 정도 되는 데니까 이제 우리가 얘가 목포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는 거고 그리고 목포가 바닷가인데도 불구하고 강수량이 적은 거는 주변에 바람바지 해줄 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저평한 평야지대가 많다 보니까 이제 강수량 자체가 그렇게 많은 지역은 아니다라고 이해해주면 될 겁니다. 목포 지역 주변이 저평한 평야지대다 보니까 강수량이 그렇게 많은 데는 아니다라는 거. 자, 그러면 A, B, C, D 한 번 더 정리해 볼게요. A는 장수, B는 울릉도, C는 목포, D는 안동 이렇게 강수량 가지고 정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온 가지고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있을 건데 이 기온이라는 거는 좀 지우고 갈게요. 싹 다 지우고. 자, 기온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위도가 높아지면 떨어지더라. 위도가 높아지면 기온은 오히려 감소하더라. 그 다음에 해발고도 높아지면 기온은 또 마찬가지로 감소하더라. 이게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한월, 최난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가나다라가 있을 때, 자, 지금 가장 전체적으로 기온이 낮은 데가 있습니다. 다지요, 다. 자, 그러면 이 다 지역이 어딜 가능성이 높냐 이걸 생각해 봤을 때, 여기 있는 울릉도, 안동, 장수, 그 다음에 목포, 여기 있을 때, 이 장수라는 지역이 해발 고도가 상당히 높은 지점이에요. 아까 쌤이 진안고원에 있다고 했잖아요. 진안고원. 진안고원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얘는 주변에 뭐가 있냐면 주변에 무주도 있어. 무주도. 주변에 무주도 있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이 무주 같은 데는 뭐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냐면 스키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 겨울철에 기온이 상당히 좀 낮은 데다라는 거죠. 최하늘 기온 자체가 이 주변 지역이 낮더라. 그 다음에 해발 고도가 높다 보니까 뭐도 낮을 수밖에 없냐면 최난월 평균 기온도 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가 여기 나와 있는 장수일 거다라는 거. 장수. 자, 얘가 장수일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나라가 남았는데 자, 이 중에서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을 애가 이 세 가지들 중에 여기 있는 목포, 안동, 울릉도 중에 최한월 평균 기온이 상당히 좀 따뜻할 수 있는 애가 뭘지 한번 생각해 보면 일단 울릉도는 따뜻할 수 있을 거예요. 울릉도는. 왜 그러냐면 얘는 주변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섬이다 보니까 겨울철에도 온도가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또 울릉도는 특성이 또 어떨 거냐면 겨울철에는 많이 안 떨어질 거고 겨울은 온난할 거고 그 다음에 여름에는 또 많이 안 높아질 거야. 그럼 여름은 비교적 이 나머지 지역에 비해서 서늘할 거란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나와 라 또는 가 중에 제일 최한월 평균 기온이 좀 높은 편이고 최난월 평균 기온은 낮은 편인 이 라 지역이 뭐냐면 울릉도입니다. 울릉도. 얘가 울릉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가와 나가 남았습니다. 자, 안동과 목포가 남았어요. 자, 가와 나가 안동 아니면 목포인데 자,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을 때 얘네 둘은 크게 다른 게 뭐냐면 제일 크게 다른 게
위도 차이죠? 맞죠? 얘네들은 위도 차이입니다. 자, 위도 차이를 한번 고려해 봤을 때 당연히 이제 기온이 높을 때는 어디겠어요? 목포겠죠? 목포가 더 기온이 높을 거고 목포 지역이 기온이 더 높을 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안동이 기온이 더 낮을 거다라는 걸 생각해 봤을 때 이제 가는 안동. 그 다음에 나는 목포라고 연결을 해주면 모든 지역이 바로 연결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가나 다라에서 가는 안동, 나는 목포, 다는 장수, 라는 울릉이고 그 다음에 A, B, C, D에서 A는 장수, B는 울릉, 그 다음에 C는 목포, D는 안동입니다. 1번 가보겠습니다. 자, 가는 안동인데 A래요. 맞습니까? 틀렸겠지요? 맞죠? 자, 그러면 이걸 바로 고쳐볼게. 가는 A다가 아니라 가는 D이다. 그 다음에 다가 장수죠? 그럼 다가 뭐다? A이다. 이거 DA가 서로 반대로 돼야 되는 겁니다. 1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자, 안동은 목포보다 고위도에 위치한다. 얘가 답이죠. 얘가 답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자, 목포는 울릉도보다 겨울 강수량이 많다. 자, 목포가 C였고 그 다음에 울릉도가 B였는데 겨울 강수량 비교해 보세요. 당연히 울릉도 지역이 많을 수밖에 없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C는 A보다 연교차가 크다. 자, C가 어디였냐면 목포 쪽이고 그 다음에 A가 장수 쪽입니다. 그럼 C는 A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크다. 맞는 말일까요? 아니겠죠? 이것도 지금 틀린 말입니다. 알겠죠? 틀린 말이다. 라는 것. 자, 그 다음에 D는 B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다. D는 B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다. 안동이 울릉도보다 최한월 평균 기온이 높습니까? 이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 문제입니다.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놨는데, 자, 가에서 다는 경기, 서울, 인천 중에 하나이고, A에서 C는 전문 서비스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다음에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중에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일단은 수도권 문제입니다. 이거 문제가 이제 수도권 속에서 비교를 해보는 문제인데 자, 여기 지금 가나다부터 한번 구분을 해보라고 준 것 같아요. 자, 가나다의 총 종사자 수, 그 다음에 산업별 비중, 요거까지 줬습니다. 3차 산업 비중, 2차 산업 비중, 총 종사자 수, 요걸 봤을 때 자, 일단은 가와 다의 총 종사자 수를 비교해 보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 보인다라는 것.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총 종사자 수가 제일 적다는 것. 이게 지금 특징적인 겁니다. 근데 수도권에서 뭔가 제일 적을 만한 수치를 보일 수밖에 없는 애가 항상 얘기하지만 뭐 종사자 수라든지 총 뭐 생산액 비중, 생산액이라든지 이런 게 제일 규모가 적은 애가 인천입니다. 인천. 자, 그래서 가나다 중에 나는 어디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인천입니다. 인천은 비율로 따졌을 때는 뭐 정확하게 안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진짜 정확한 총 종사자 수, 그 다음에 뭐 생산액, 출하액, 부가가치 이런 걸 전부 다 계산을 해서 나왔을 때는 인천이 서울이랑 경기에 비해서 월등하게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체 인구 차이도 많이 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나가 인천이고 그리고 이제 가와 다를 이제 서울이냐 경기냐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쌤이 요번에 수능특강 수업을 하면서도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서 서울은 2차 산업이 이제 거의 다 빠져나가 버렸다라고 얘기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은 진짜로 뭐의 비중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3차 산업 비중이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가와 다 중에 3차 산업의 비중이 거의 90%를 훨씬 더 넘어버린 다가 뭐냐면 서울이죠. 다가 서울이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가가 이제 남아있는 경기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은 가가 경기, 나가 인천, 다가 서울 이렇게 잡아놓고 옆에 업종별 사업체 수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상대값으로 나와 있다는데 일단은 A라는 애는 가장 많은 게 어디냐면은 다야. 서울이라는 소리죠. 다에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가에 두 번째로 많고 나에 제일 적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서울, 경기, 인천 순이더라. 이 사업체 수가.
그러면 A라는 애가 여기 나와 있는 전문 서비스업, 자동차 트레일러 제조업, 그 다음에 전자부품 제조업 이런 걸 봤을 때 사실은 아까 여기서도 확인했지만 서울이 몇 차 산업 비중이 정말 높다고 얘기를 했냐면 3차 산업 비중이 정말 높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절대 자동차 안 되겠죠. 뭔가 제조업 안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A에 해당하는 애가 나와 있는 애 중에는 아마 전문 서비스업일 거다라는 거죠. 얘가 전문 서비스일 거다. 자, 그 다음에 B 한번 보겠습니다. 자, B는 여기서 보니까 B는 이제 제조업은 맞을 거야. 분명히 제조업 2개 남았으니까. 근데 B는 특성이 어떻냐면 서울에 거의 없어요, 지금. 다에 거의 없어요. 근데 C 제조업은 서울에도 좀 있어.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봐. 자동차 트레일러가 없겠니? 전자부품이 없겠니?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 지나가줘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서울에는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구로 디지털 산업단지라는 데서 분명히 뭐 프로그램 이런 것도 만들긴 하지만 작은 전자부품 이런 벤처 기업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C가 자동차보다는 뭐에 더 가까울 수밖에 없냐면 전자부품에 더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얘가 전자부품에 더 가까울 수밖에 없다는 거. 구로 디지털 산단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B는 서울에 거의 없다. 그럼 얘는 이제 서울에서 거의 자리 잡을 수가 없는 진짜 넓은 땅덩어리가 좀 필요한 애죠. 자동차나 트레일러 제조. 요게 B에 들어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밑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나는 인천이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경기는 서울보다 인구가 많다. 맞는 말이죠? 자, 그 다음에 A. 전문 서비스는 생산자 서비스업에 포함된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을 보기가 얘겠죠. 얘가 진짜 맞을까 틀릴까 이거죠. 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종사자 수가 수도권이 영남권보다 많다. 자, 이게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게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종사자 수가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면 경기입니다. 제일 많은 데가 경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종사자 수가 제일 많은데 어떻게 이게 영남권이 더 많다? 이거 뭐 맞는 말인 것 같고 틀린 말도 같고 그래서 이거를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 볼게요. 좀 이따가 일단 5번 확인 한번 하고 올라오겠습니다. 자, 5번에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은 전자부품 제조업보다 최종 제품의 무게가 무겁고 부피가 크다. 일단 이게 명확하게 맞아. 그럼 4번이 지금 틀렸다는 소리거든요. 분명히 수도권 안에는 경기라는 1등 수치를 가지고 있는 지점이 있지만 영남권에 이제 있는 애들보다 적다는 소리인데 이거를 정확하게 수치로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먼저 쌤이 지금 자료를 찾아왔는데 자, 일단은 2015년 자료를 찾지를 못해서 2017년 자료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17년 자료로. 자, 2017년 자료로 서울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종사자 수가 몇 명이냐면 266명밖에 안 됩니다.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종사자 수를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인천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종사자 수가 23,974명. 그 다음에 경기가 71,375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영남 지역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영남 지역이라고 하면 어디 들어가는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영남 지역은 이거 장면 전환이 안 됐어? 그런 건가? 아니지. 됐겠지. 화면 됐을 거야. 녹화에선 됐을 거야. 가볼게. 자, 영남권 지역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애들이 경북, 그 다음에 경남, 그 다음에 대구, 그 다음 또 울산, 그 다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어디까지? 부산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맞죠? 자, 그러면은 경북 지역에 이제 그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종사자 수가 어느 정도냐면 36,712명입니다. 일단 이것만 가지고 어디 압살해 버렸냐면 서울, 인천 압살해 버렸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경남이 964명입니다. 그럼 요거 두 개 합쳐버리면은 이제 경기가 압살이 돼버리는 수가 생기죠. 물론 서울, 인천이 남아있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일단 아직까지 그래도 수도권이 많습니다.
자, 그리고 대구 지역이 얼마 정도 있냐면 16,955명이 종사하고 있고, 자, 그럼 요거 다 합쳐버리면 이제 역전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역전이 되기 시작할 거고, 특히나 이제 울산이 들어가 버리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릴 거예요. 울산이 얼마 정도 되냐면 5만 명이 넘습니다. 52,452명의 종사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에 현대차가 있기 때문에 그 현대차와 관련된 모든 부품 생산하는 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영남권 지역이 수도권보다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동차 총 종사자 수가 많더라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부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부산 지역 같은 경우에는 12,720명 정도가 현재 2017년 기준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는 거죠. 자, 사실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외우기는 좀 어려워요. 다 외우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래서 생각을 해줄 때 이제, 어디 자동차 회사가 있구나. 이걸 알고 있으면 좀 편하죠. 어디에 자동차 회사들이 큰 데가 있구나. 그 다음에 뭐 경남 같은 경우에도 뭐 창원에도 자동차 회사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영남에 자동차 큰 회사들이 좀 많으니까 수도권 지역보다는 영남 전체가 더 많겠네라고 추론해 나가는 게 맞는 거지, 이걸 하나하나 다 외우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굳이 자기가 외우겠다 이러면은 지금도 나와 있는 수특에 나와 있는 1등부터 5위까지 정도씩은 알고 있는 게 맞는 거겠죠.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 가보겠습니다. 17번 문항, 그렇게 어려운 문항은 아니었어요. 가볼게요. 자, 17번에 가에서 다 지도에 표현된 농업 관련 지표로 옳은 것은 해져 있습니다. 자, 가에서 다는 겸업농가 비율, 밭 면적 비율, 그 다음에 벼 재배 면적 비율 중에 하나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이 높고 대도시 쪽이 지금 높아요. 그러면 밭이나 벼는 아닐 거예요. 겸업농가 비율이겠죠? 맞죠? 대도시 쪽이 높은 걸 봤을 때. 그 다음에 제주도 높고, 그래서 이게 겸업농가 비율이다. 자, 그러면은 1, 2번 중에 하나겠네. 나머지는 날라가고. 자, 그 다음에 나의 특성이 뭐냐면 전북이 높고 충남이 높아요. 그럼 얘네들은 대체로 여러분들이 뭐라고 생각해 주면 되냐면 주요 곡창지대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죠. 주요 곡창지대. 말 그대로 쌀 생산이 많은 곳. 그러면은 얘가 벼 재배 면적 비율일 거고, 그 다음에 다는 강원 산간지역, 충북 산지도 많은 데죠. 그 다음에 벼농사 거의 안 되는 제주, 여기는 밭농사 많이 하더라. 그래서 다가 밭 면적 비율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옳게 연결했다면 2번이 되는 게 맞는 거겠죠.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쉬운 문제죠. 자, 가볼게요. 다음 자료에 가에 따른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봄에 접어들었지만 여전히 꽃샘추위이다. 일단 봄에 포커스 맞춰볼게요.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자, 그리고 꽃샘추위가 물러가면은 뭐의 습격이 예상된대. 자, 근데 봄에 습격할 만한 애가 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지, 뭐 황사 이런 거겠죠. 가볼게. 자, 중국 내륙 및 몽골에서 발생한 모래먼지 끝났네요. 자, 가는 뭐냐면 황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봄철에 황사로 인한 영향으로 가장 적절한 거 가볼게. 자, 1번에 하천이 범람하며 주변 저지대가 침수된다. 이거는 호우 얘기하는 거겠죠. 호우 얘기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에 매우 심한 더위가 나타나며 전력 수요가 급증한다. 폭염 얘기하는 거겠지. 폭염. 자, 그 다음에 3번에 감기 환자가 급증하며 수도관 동파 피해가 나타난다. 이거는 한파 얘기하는 거겠죠. 한파. 추운 거. 자, 그 다음에 교통장애를 유발하며 비닐하우스가 붕괴되기도 한다. 이거는 폭설 얘기하는 거겠네요. 자연재해 중에 폭설 얘기하는 걸 거고, 기후재해 중에서.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정답 황사 관련이겠죠. 호흡기 환자가 증가하면서 정밀기계 고장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 이거 틀리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9번 문제.
자, 19번 문제입니다. 다음 글은 도시 재개발의 사례이다. 가나의 상대적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옳은 것은 해놨습니다. 자, 가는 보니까 땡땡시의 대표적인 달동네였었는데 본래의 마을 모습을 유지했대. 그리고 필요한 부분만 수리 개조하고 벽화 만들었대. 자, 그러면 우리가 재개발의 유형이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가 아예 그냥 그대로 거의 두는 것. 보존 재개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는 거 거의 틀 그대로 두고 수리만 하는 것. 수복 재개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있던 거 그냥 싹 밀어버리고 뭔가 새로 만드는 것. 철거 재개발. 우리가 뭐 이 철거 재개발의 어떤 강사는 전면 재개발이라고 한다라고 해서 내한테 뭐라 씨부린 놈도 있었는데, 여하튼 뭐 철거나 전면 재개발이나 똑같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그러면 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만 수리 개조했으니까 이 세 가지 중에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수복 재개발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땡땡시의 대표적인 낙후 지역이었는데 이걸 뉴타운으로 뭔가 싹 밀어버리고 새로 만들었대. 아파트로 바꿔버렸대. 그러면 얘는 재개발의 유형 중에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 철거 재개발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를 바르게 특성으로 그림을 표현한 걸 한번 찾아보자면, 자, 세 가지 지표가 있어요. 하나씩 가볼게. 자, 기존 건물 활용도. 이거는 수복 재개발이 높겠습니까? 철거 재개발이 높겠습니까? 당연히 수복 재개발이 높겠죠. 가나일 거고. 그 다음에 원거주민의 재정착률. 자, 원거주민이 다시 들어가는 게 더 편한 거는 수복 재개발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거 재개발에서 새로운 아파트가 되면은 돈을 더 추가적으로 내고 들어가야 하다 보니까 재정착률이 상당히 낮더라라는 거. 그 다음에 건물의 고층화 정도는 거꾸로겠죠. 가보다는 나가 더 고층화가 높더라.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그림을 바르게 표현해 보면은 기존 건물의 활용도는 실선이 바깥쪽, 원거주 및 재정착률 실선이 바깥쪽. 그 다음에 건물의 고층화 정도는 점선이 바깥쪽인 걸 찾으면 되니까 답은 몇 번이냐면 3번이 되겠네요. 맞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이제 쌤도 이것만 제대로 녹화가 된다면 집에 갈 수 있습니다. 자, 북한 쪽 문제가 나왔습니다. 역시나 북한 쪽 문제가 나왔는데 이번에 이쪽의 북한 쪽 문제는 좀 섞었어요. 기후 쪽 질문 하나, 그 다음에 이제 지역의 특성 문제 한 2개 정도 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의 개방 지역 관련돼서 또 물어본 겁니다. 싸그리 그냥 몽땅 뭉쳐가지고 문제에다 내놨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자, 여기 나와 있는 일단 위치부터 잡을게요. A는 청진입니다. A는 청진. 자, 우리가 강수량이 상당히 적은 지역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에 B는 어디냐면 신의주입니다. 신의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때 경의선의 종착 지점이다. 그 다음에 또 이제 북한이 개방 정책을 펼치는 곳 중에 신의주 특별행정구가 있던 곳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C 지역은 서해 관문이 위치되어 있는 남포입니다. 남포. C는 남포. 자, 그 다음에 D는 강수량이 많다라고 얘기했던 지역 중에 하나인 원산입니다. 개항으로 인해서 빨리 도시화가 진행된 곳이기도 하지요. 그 다음에 E가 이제 쌤이 저번에 원산보다 강수량이 많은 데가 있는데 그게 나온 적이 있다라고 했던 지역인데 이름이 기억날지 모르겠습니다. 얘가 금강산이 근처에 있는 장전이라는 곳입니다. 장전. 자, 그러면은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강진보다 연강수량이 많습니까? 라고 했을 때 아니라고 나올 수 있는 곳. 연강수량이 제일 적은 곳 중에 하나인 어디가 들어가면 되냐면 청진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가는 A로 걸러져 나왔습니다. C는 아닐 거예요. 남포가 아무리 적다 해도 얘도 700mm 정도는 됩니다. 700mm 정도는 되는 거고, 이 청진 같은 경우에는 600mm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청진이 더 적어요. 물론 중강진보다 청진이 훨씬 더 적은 거고, 그 다음에 또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질문 가볼게요. 남북 분단 이전의 경의선 또는 경원선의 종점입니까? 자, 경의선의 종점 신의주, 경원선의 종점 원산. 그러면은 여기서 예로 가는 애들은 지금 두 개인 겁니다. 신의주와
신의주와 원산이 아래쪽 질문으로 가면 되고, 그 다음에 아니라고 하는 거는 어디로 가면 되냐면 남포와 장전이 일로 가면 됩니다. 장전. 자, 그러면은 이 옆에 질문 한번 볼까요? 큰 조차를 극복하기 위한 특수한만 시설이 설치되어 있대. 이거 서해 관문 얘기하는 거겠죠? 서해 관문. 자, 그러면은 서해 관문이 설치되어 있는 남포가 다일 거다. 남포가 다일 거다. 그럼 얘가 C. 그 다음에 서해 관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장전이 나일 거다. 그러면 장전이 E다. 그러면 A, E, C 이렇게 나온 거 분명히 답은 여기서 이것만 제대로 했어도 끝났습니다. 자, 그래도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2002년에 외자 유치 및 교역 확대를 위해 지정된 특별 행정구입니까? 자, 북한이 개방한 지역이 이제 한 4장소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특별 행정구라고 부를 수 있는 지역이 신의주고요. 그 다음에 특구라고 부르는 데가 저기 위에 청진 위에 있는 나진선봉 특구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장전 쪽에 금강산 관광지구,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진 않지만 이제 이쪽 주변으로 내려오면은 개성공업단지, 개성공단 이렇게 4장소가 우리가 나오는데 일단은 특별 행정구로 나와 있기 때문에 얘에 들어가는 거는 신의주, 얘가 B일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오에 들어가는 거는 원산인 D일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답은 3번 A, E, C, D, B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휴, 대단.